58세, 계약 종료. 그날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25년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남자가 단 3분짜리 면담으로 정리되던 그 오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2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민석의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몸의 시계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이불 밖으로 스며들었고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출근이다. 민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눈치채지 못했던 통증이 언제부턴가 아침마다 인사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손바닥으로 꾹 눌렀다가 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손의 마디마디가 싸늘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칼의 반 이상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은 이제 웃지 않아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민석은 그것 하나를 위안 삼아 수돗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아내 정순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소리 없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검은색 점퍼, 회색 바지, 그리고 50대 초반에 샀던 낡은 안전화.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는 날이면 꼭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부부가 같이 살았지만 정순이는 아직도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혼자 집을 나서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민석은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좀 늦을 수 있어. 25년 동안 거의 매일 쓴 쪽지였습니다. 그는 아파트 문을 조용히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옆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멈췄습니다. 민석이 출근하는 곳은 경기도 북부의 조그만 도시 한성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50여 명에 불과했고 건물도 낡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없으면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 인허가 협의, 도로 공사, 주민 보상 업무가 단 하루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민석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5분 동안 민석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에는 7구역 인허가 서류 검토, 오후에는 상인회 회장 박 씨와 통화, 저녁엔 주민협의회에서 연락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민석이 담당하는 지역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구역이었는데 오래된 상가와 주민들이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교통카드를 찍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 문 여는 빵집,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는 배달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출근 도장을 찍는 순간 민석은 느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그와 눈이 마주쳤다가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인사를 건네던 총무팀 이주임도 오늘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면서 천천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기획팀 팀장 강태준이 부기관장 박 부장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민석을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 결과가 오늘 나오는 건가? 민석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밝아오는 동안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믹스커피였습니다.
25년 동안 마셨던 것과 똑같은 믹스커피. 석 달 전부터 기관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역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시공사가 계속해서 낙찰을 받아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민석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입찰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는 낙찰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상한 기운을. 그러나 민석은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서류 검토, 주민 협의, 상인의 조율, 인허가 일정 관리. 이것이 25년간 그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10시가 되었을 때 인사팀장 오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잠깐 시간 되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민석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회의실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셋. 민석이 들어서자 부기관장 박 부장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민석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박 부장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석 씨는 이번에 계약 갱신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25년이 단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 세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해 일부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민석 씨처럼 장기 근속 계약직 분들은 연봉 부담이 있어서. 박 부장이 말을 이어갔지만 민석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봉 부담. 25년이 연봉 부담이라는 세 글자로 정리되었습니다. 박 부장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 일정. 인수인계 기간 2주. 기관에서 준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민석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그는 얼굴에서 어떤 표정도 없애버렸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지? 사무실로 돌아온 민석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을 제외한 모두가. 동료 김대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석 씨, 저도 방금 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심인지 형식적인 위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 셋이 밥을 먹으러 나가면서 민석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불렀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닫혔습니다. 민석은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포장을 뜯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같이 밥을 먹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것이. 오후가 되었을 때 기획팀의 새 팀원 이대리가 민석의 자리로 왔습니다. 민석 씨, 제가 앞으로 7구역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인수인계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정규직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민석의 자리를 채울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해요? 이번 주 안에 받으면 좋겠는데요. 2주의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2주. 25년의 경험이 2주짜리 인수인계로 넘겨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 그가 관리해온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7구역의 오래된 시장, 8구역의 노후 주거지, 9구역의 상업지구. 그곳의 주민들은 민석을 알았습니다. 상인들은 민석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관할 구청 담당자들은 민석을 먼저 찾았습니다. 기관의 서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정순이가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응. 민석은 신발을 벗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할 것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큰일이 생기는 것처럼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민석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순이가 미역국을 떠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짭조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25년을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이 기관에 왔던 날,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이유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던 날, 처음에는 단순한 현장 보조 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민과 기관 사이의 교량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인회가 반발하면 민석이 나섰습니다. 주민이 시위를 벌이면 민석이 설득했습니다. 인허가 일정이 꼬이면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민석이 전화를 넣었습니다. 정규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민석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출근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모아온 자료들, 현장 사진들, 각 구역별로 직접 정리해둔 주민 협의 기록들. 그런데 이주임이 물었습니다. 민석 씨, 혹시 협의 자료 전자 파일은 어디 있어요? 네트워크에 없는 것 같던데. 민석이 손으로 직접 쓴 노트들, 업무 일지, 주민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 상인회 회장 박 씨의 개인 연락처, 이것들은 공용 서버에 없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 민석의 수첩에 있었습니다. 아,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민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쳐놓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대로 넘겨주면 이 대리는 그것을 가지고 민석이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민과의 신뢰를 금방 만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연락처는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년간 쌓아온 신뢰는 넘길 수 없습니다. 인허가 일정은 서류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이 왜 그렇게 짜여 있는지, 어느 주민과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언제 다시 협의가 필요한지는 서류에 없습니다. 민석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직접 느껴보아야 한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민석 스스로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25년을 일한 자신의 존재가 과연 숫자로만 정리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일에는 숫자와 일정, 공문서 목록만 담겼습니다.
관계의 맥락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상인회 회장 박 씨가 왜 민석만 믿는지, 구구역 주민협의회장 최 씨가 어떤 조건에서 합의에 응하는지, 관할 구청 도시과 담당자가 언제 협조적이고 언제 까다로운지, 이것들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두껍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퇴직한 것은 5월 셋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관은 공식적으로 민석의 마지막 출근을 처리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서에 서명했습니다. 기관장이 고맙다고 악수를 건넸습니다. 동료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민석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이 갑자기 집에 있게 된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응, 그래야지. 하지만 민석의 머릿속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인회 회장 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 씨, 지금 저 좀 만날 수 있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석은 박 씨를 만났습니다. 구도심 골목 안에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박 씨는 앞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저 기관에서 사람이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5구역 상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보상 협의가 어디까지 됐는지 하나도 몰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민석 씨,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민석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5구역 상인 보상 협의는 2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민석이 직접 9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면서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그 구역 상인들은 기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석 개인을 믿었습니다. 새로운 이대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박 씨, 저는 이제 기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민석 씨가 옆에서 좀 도와주실 수 없냐는 거죠. 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석은 기관을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관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상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민석과 25년을 같이 지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씨,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박 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무렵 기관 내부에서는 조용히 문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허가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7구역 재개발 사업의 핵심 인허가 서류가 관할 구청에서 반려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청 서류에 이전 협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이 구청 담당자와 비공식적으로 합의해 두었던 사항들이 이 대리의 서류에는 없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이전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이 대리는 전임 담당자는 퇴직했다고 답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구역 주민협의회에서 기관 측과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협의회장 최 씨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여기 살고 있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2년 전 민석이 최 씨와 함께 앉아 지도를 보면서 나눈 이야기들, 그것들이 최 씨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서류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기관장 박 부장이 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강 팀장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 지역 언론사 기자,
정 씨가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7구역 재개발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전화를 받은 홍보 담당자는 당황했습니다. 언론 대응도 민석이 담당해왔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와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상인회를 통해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기관이 혼란스럽다는 것,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민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망하는 것을,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기관이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들이 실은 민석이라는 사람 덕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것이 민석이 원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관 측 변호사였습니다. 민석 씨, 혹시 퇴직 이후에 기관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신 적 있으신가요?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기관의 계약 기밀 자료를 타 기관에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석 씨가 일부 정보를 외부와 공유한 정황이 있어서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어떤 정보를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부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25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법적 위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박 씨와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기관 문서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변호사 전화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정순이에게 처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없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하지 말아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민석의 등을 다시 펴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모른 척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자신이 목격했던 것들을, 기록해 두었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민석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석은 지역 청렴시민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이 단체는 5년 전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첫 번째 주민 공청회 때 처음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때 기관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단체 대표 이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민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민석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는 기관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딘가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첩에는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에 특정 업체 관계자가 기관 내부에서 접촉하던 장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누가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민석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수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석 씨, 이걸 왜 지금 가져오셨어요? 법적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석 씨가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지난 몇 주간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가벼워졌습니다. 나흘 뒤였습니다. 민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성 북부도시재생센터 강 소장입니다. 민석 씨 맞으시죠?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낯선 기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노후주거지 재생 사업을 맡게 됐는데 이 지역 사정에 밝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도심 상인의 박 회장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혹시 자문역으로 함께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노후 주거지 주민들과의 협의, 지역 상인들과의 연대 프로그램, 재생사업 인허가 자문, 민석이 25년간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공문서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도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민석 씨의 경험이거든요. 민석은 전화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귓가에서 25년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던 날들, 무릎이 욱신거려도 현장을 나가던 날들, 주민이 욕을 퍼부어도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던 날들, 그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안에,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그것이 민석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민석은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성 북부도시재생센터 지역협의 자문위원. 흰 종이에 검은 글씨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25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구도심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국밥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상인의 사무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7구역의 공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언젠가 그 공터에 새 건물이 들어설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민석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쫓겨난 게 아니라 떠난 거였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25년을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벌이 없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도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빠진 자리는 누구도 쉽게 채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정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